온 힘을 다해 헌신하면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듣고 슬펐습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들러야 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저희 할아버지 최승주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은 살아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수치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생각 중이에요. 인생에는 한계가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승주를 선택하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섹션에 적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시겠다면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보도로 가세요. 저는 도둑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평화로운 삶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그녀와 이혼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내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 고백은 내 세상 전체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한 여인은 우씨에 대한 멋진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건너뛰겠다고 선언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아내는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면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놀라움에 사라졌어요. 40년의 낭비. 어떻게 떨어졌는가? 아직 할인 안 됐어? 저와 아내는 28살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만났어요. 삶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대사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미는 서로를 관찰합니다. 너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느껴지는 시간들.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결혼한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고향에는 작은 들판만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같은 방에 살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리자 이웃들은 걱정이 되었다. 집주인이 물을 아껴 쓰라고 하면 싫다.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날들. 아마 나와 비슷한 나이일 거야. 실제로 당신이 그 사람 중 한 명이라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시작하다. 요즘에는 자녀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를 찾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을 다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수레를 끌고 벽돌을 나르곤 했습니다. 야채도 팔아요. 제 아내도 가끔 공장에서 일해요. 나는 나가서 끈기 있게 그것을 모았습니다. 내가 작은 닭집을 열 만큼 돈이 없었을 때 저와 아내는 매우 행복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닭집 차리고 나서 몸은 피곤했지만 돈은 벌었다. 매일 더워요. 나는 앞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흥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모르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맺은 나쁜 관계도 청산해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가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매일 대학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는 쓰러지면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직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순간은 힘듭니다.
시간이 왔지만 모든 도전은 우리는 성공했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고 나는 평화롭게 늙어가고 있다. 아침에, 저녁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TV를 봅니다. 우리는 서로 앉아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그때 나는 내 아내와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나면 행복하게 웃는다. 돌이켜보면 4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지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지만 그들은 모두 행복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커플일 때도 있죠.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 이 부부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나는 여전히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제 아내는 항상 앞장서요. 나는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한다. 자기야, 옷 갈아입고 공원에 가자. 나는 밖으로 나간다. 조심하세요. 돌아오면 아내에게 두부를 사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집을 나설 때는 아침이었고 그 목소리는 뒤에 남았습니다. 공원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주 선생님 계시나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도 나갔어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후 저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팔 운동을 합니다. 다리 운동과 걷기 약 1시간. 운동 후에는 온몸에 땀이 난다.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가벼운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콩찌개는 향이 강렬하다. 짜증나. 오늘 간장찌개 맛있어요. 여보. 오늘 오후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신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더워요.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아내와 많은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함께 해왔지만 아직도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저의 큰 손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조카는 5살이고 현재 3학년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과 함께 오세요. 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즐긴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제 큰 조카는 제 숙제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손자는 종종 2가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산책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내게 뭘 주실지 볼까요? 손주들과 놀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녁에는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노인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보내주고 가끔 바둑도 두죠.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승주야, 가족들과 공유해줘. 우리는 아직도 김치나 그런 것들을 피우죠. 아직도 내 아내가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들죠.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40년을 함께하며 미소가 퍼졌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아직도 내 아내와 친척 관계입니다. 내 마음. 아내와 함께 지내는 밤에는 더 따뜻해요. 나는 하루 종일 TV를 봤다. 가끔 우리는 손을 잡게 되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이 전달된 것 같아요. 오늘은 즐거웠고 내일도 즐거울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죠. 너무 평화로워서 불가능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약간 변화했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것이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나가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작은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가야, 부드러운 잔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는 잠깐 간다. 어딘가 갈 계획이 있나요? 저는 방금 제 아내의 친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답은 똑같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기분이 드는 걸까? 내 옷차림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메이크업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들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싶다. 저는 제 정신이 발달한 것 같아요.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떠났을 때 우리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꼬리 물기. 저녁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질문들 외에도 당신은 누구를 만났나요? 항상 구멍 속에. 여보, 저녁 드셨어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네, 토론은 항상 너무 짧죠. 완벽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만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두려움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잠들었을 때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그가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40년간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안은 쉽게. 자기야, 아직 익사하는 건 아니야. 요즘 왜 이러니?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 마음.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아마도 내가 의심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아내가 증거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며칠, 몇 주 동안 나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없어져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다. 매일매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내의 방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는 와중에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매일 밤은 똑같다. 나는 보통 잠자리에서 중얼거리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랍니다. 나는 그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안 돼요. 이 작은 틈은 우리 것이에요. 10년 전 큰 폭풍. 사람들은 그런 날이 지나면서 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내 아내가 자주 외출할 때, 집에서 보낸 시간.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멈췄다.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날 밤, 나는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아내의 태블릿을 확인했다. 저는 40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야. 나는 떨었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손은 그의 아내의 휴대전화로 닿았습니다. 나는 잠시 비밀번호를 눌렀다. 내 마음. 강하게 진동합니다. 비밀번호는 첫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여는 건 간단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을 때 나는 몸이 떨렸다. 내 눈은 의심스러웠다. 자주 전화하지 않는 번호. 지난 몇 주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스림? 통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매우 짧았습니다. 통화는 5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종종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지 궁금해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번호를 소유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나는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사용하고 싶다.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고 싶어요. 나는 마주쳤다. 사랑해, 뭐해?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놀랐다. 나는 놀라서 전화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아내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는 평소와 같았다. 당신이 신문을 읽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몸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알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네. 저는 아내의 질문에 막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밤새 눈을 뜨고 있었어. 내가 당신 옆에 누워 있어도 내 생각은 아직도 멀리 있어요. 나는 많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저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해당 번호의 소유자는 다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구, 다른 남자가 있나요? 오른쪽?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며 주저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행동을 했더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의심의 큰 씨앗이 자랐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통은 나는 아직도 내 아내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 진실과 마음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때 내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는지도 짐작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날을 경험했다. 본인은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는 같은 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 마음은 폭풍을 겪었어요. 보트. 나는 충격을 받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언제? 나는 오늘 아내와 통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아야 해요. 나는 눈 밑에 검은 고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눈 밑에 검은 고리가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유리. 당신은 이 문제를 당신의 아내와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정은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해야 해요. 내 아내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찢어졌어요. 불가능하더라도 내 마음은 동시에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제 아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상황. 나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테이블에 앉으면서 혹시 내가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잡하네요. 제 아내는 아직 정상이에요. 나는 먹고 있지만 내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오늘 밤은 참 수줍어 보이네. 자기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내의 표정은 약간 불편해 보였다. 비슷한가요? 아마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확신이 없어. 하루 종일.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가정하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혼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이들과 그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면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당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봤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 아내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 힘을 구해야 할까요? 신께 감사드립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다. 아내와 저는 이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40년이나 함께한 셈이죠. 여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이렇게 나를 맞이한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물에 잠긴 후 천천히 깨어났다. 나는 결혼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얘야. 나는 말하면서 몸을 떨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았다. 아내의 얼굴은 무표정해 보였습니다. 내가 앉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네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도 전에 내 아내가 말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내 귀의 안쪽.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내 아내가 그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비슷하다. 제 아내는 4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왔는데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분노와 혼란의 소리였다. 그것이 나타나자 아내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표현력 있게 말하다.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슨. 나는 당신을 아이스링크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즐거운. 40년 동안 이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혈한 동물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색은 어떤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음정. 나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대답했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나는 지금 당장 당신과 함께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하하, 분노와 배신과 절망이 다 들어있네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설렘이 느껴지네요. 당신은 다른 남자를 찾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묻자 아내가 다시 대답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잊어버렸네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에게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한 40년을 어떻게 보냈나요? 우는 것과 같아요.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쳐 쓰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묵이 있으면 더욱 좋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 우리의 40년은 지워질 수 있을까?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게 화가 납니다. 내가 비명을 질렀는데도 아내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둘 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모두 다 자랐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나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곧바로 소파에 쓰러졌다. 나는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져가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애원하듯이 말했는데 아내는 답은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물결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거실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마도 아내가 물었을 때 내가 옳은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자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이다. 제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다. 40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떠난다면 내 삶은 어떨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정말 떨렸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의 놀라운 고백. 그것은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지만 멈출 수 없어. 어느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계속 이야기해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목내. 당신들은 지난 40년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끝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모든 것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는 몸을 떨더니 말이 없어졌다. 내가 입을 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 공동체는 삶의 기초입니다. 내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과 함께 묻혔어요.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내 아내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 당시 나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반면에 결코 늦지 않았어. 얘야. 알려주시면 소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아내를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괜찮아. 간통한 아내를 죽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당시 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변함없는 남편이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추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의 지루함을 느낀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알려주시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이 일로 울었습니다. 눈 부위에. 난 그냥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해온 일. 제 아내에게는 그것은 그저 친숙함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4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익숙하고 지루할 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따른다. 목소리. 나는 물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아내의 눈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우 결심이 굳었습니다. 40년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는 소중한 순간에 해방을 찾습니다. 나는 체인을 원해요. 한 번만 더, 자기야.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세요. 나는 즉시 포기하고 싶다.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물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그런 일을 했나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나는 그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부숴버렸어요. 뭐가 문제야? 아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을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 이제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고통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 그냥 부부간의 갈등일 뿐이에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마치 내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것 같은 느낌이다. 저는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또한 막내딸은 저는 전화해서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입을 벌리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 어머니, 문을 열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빠른 거실. 우리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끝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아이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동의해요, 엄마. 가족이 없어도 이기적이야. 저는 어린 아들도 없어요. 제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은 아직 어립니다. 추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님, 당신 어머니의 입장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흥분했다. 그는 마음을 바꾸었을 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겨울의 목소리.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응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그 당시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느꼈다. 내 아내의 얼굴. 아내의 말이 점점 더 짜증스러워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망과 불안. 당신은 당신의 활동을 바꾸고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면 됩니다. 큰아들의 어머니는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따라 우리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아내는 추워요. 그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이들은 더욱 기뻤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내 아들이에요. 나는 비명을 질렀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는 가족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간청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변화 없이 더욱 단호해질 뿐입니다. 저는 제 선택이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더욱더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거실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함께 비명을 지르고 울었습니다. 분노한 목소리가 내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결국 침묵을 지킬 것이다. 내 이름은. 사람들은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갑자기 우리 가족 사진이 매우 비슷해졌습니다. 얼마나 이상한가. 저는 40년 동안 그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구분입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려갈 수 없어. 우리가 헤어졌어도 나는 사건을 계속 진행할 거야. 우리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의 나선에 참여하세요. 그날 밤은 따뜻한 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평범한 아침. 나는 평소처럼 깨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내 아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그는 집을 수색했다. 나는 내 아내를 찾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난 떠날 거야. 다시 연락하지 마. 그때부터 나의 온 몸은 전선을 통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곤함을 느낀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리. 저는 그렇게 했고, 그러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연락했을 때 그 집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당신의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내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지 않는 걸 보시나요? 나는 내 가족을 화나게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내 아내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의 미용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원에도 모든 곳이 생각납니다. 나는 뒤로 간다. 아빠,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요? 막내딸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나는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것은 더욱 커졌습니다. 내 아내.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집에 없습니다. 나는 지인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다. 거기 가야 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자정까지 마을로 돌아오세요. 나는 골목길을 걷는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정말 고통스럽다.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나는 모습을 유지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안에도 아내는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아니, 왜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막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아, 눈물이 나요. 그는 나를 위로하려고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원망했을 수도 있다. 일주일 후에 내 상황. 그러자 아내가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안정을 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아내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떠났을 때 나는 더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엄마, 돌아와요. 막내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 당시 나는 우리 가족이 여전히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가족을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아내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오직 아내는 일하러 집을 나갔습니다. 2주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알아보세요. 그런 시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났다. 당신은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친구의 질문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내와 소통하다. 친구와 이야기를 한 후 갑자기 그의 표정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제 아내가 그와 회의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눈이 예리하고 키가 약간 크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난 며칠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지만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거지? 친구가 똑같다고 말했을 때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멈출 시간이다. 내 마음은 번개처럼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저기로 간다. 잠깐만요. 나는 말하면서 몸을 떨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 남자가 몇 년 동안이나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뭔가를 훔쳤어요. 그가 언제 쫓겨났는지 알아요. 피곤함을 느낀다. 내 아내가 만난 남자는 우리는 10년 전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돈을 훔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 남자는 도대체 뭐야? 그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화가 나고 배신당하고 깊이 빠른 상실감. 그 일은 내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 전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닭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레스토랑 배달원들에게 급여 지급. 단일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CEO가 모든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배달원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녀의 전달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당시 회사는 매우 바빴습니다. 나는 손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빨리 그것을 꺼냈다. 정말 끔찍해요. 그는 언뜻 보면 갱스터처럼 보인다. 그는 동네에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주 비가 내리는 집을 조사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혐의로 즉시 해고당했다. 내가 버렸지만 그 미운 놈한테 그가 아내에게 속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나는 술집에서 나가서 거리를 따라 걸어갈 것이다. 나는 생각에 잠겨서 걸어 다녔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을까? 너를 보면 주먹을 펼친다. 가로등 아래서 걷는다. 그림자는 길고 넓습니다. 내 인생은 매우 외롭고 황량해요. 나는 그가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앉아서 아내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괴로움. 자기야, 내가 상처받았을 때 왜 그 사람에게 말했어? 왜 나는 이렇게 슬펐을까? 내 분노는 커져만 갔다. 아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나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은 금세 흘렀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의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출산하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모든 시간들. 그것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제가 틀렸어요. 뭐가 문제야? 자책, 후회, 분노의 조합. 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토론에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내의 결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동시에 아내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부기와 외모가 좋지 않음. 그는 덥수룩하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더 나쁘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자신의 것입니다. 영혼은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믿음은 나는 그 순간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며칠 후에 큰 고통 속에서 보고 싶어요. 방금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앞쪽. 앉을게요. 얘야. 내 아내의 말은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더욱 밋밋해지다. 남자가 일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최소한 가능. 동의해요. 왜 그는 그 사람이에요? 아내는 울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40년간의 급속한 붕괴. 당신이 말한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이야기했다. 나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전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 말이 참 많다. 감정. 나는 슬프고 화가 나고 후회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텅 비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 엄마,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 둘은 만난 적 있니?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입을 벌리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 나,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그것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거실에서 냉동이란 무엇인가? 아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막내 여동생이 울고 있어요. 내 엄마를 알아. 내가 망쳤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각 어린이는 자신만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분노, 슬픔, 수치심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침실에서 혼자 잤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기억일 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제 새로운 삶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삶.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 맞춰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내린 결정이에요.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법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다. 저는 몇 가지 작은 문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는 상황이 처음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승주 씨가 이혼 소송을 하러 왔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계약은 최종입니다. 저는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아내, 나 그리고 변호사들. 처음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을 때, 공기.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는 매우 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갑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이 선언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물결표처럼 느낀다. 안도했는지 슬픈지 잘 모르겠어요. 공허함 어쩌면 이 모든 감정이 사라졌을지도 몰라. 실수로 법정을 떠나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전처가 아닙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 역사는 40년이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과 후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자기 길을 간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법에 의해 삶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다. 나는 공허했고 지금은 너무 외로워요. 끝난 것 같아요. 그것은 빨리, 하지만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해방감도 느껴져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간. 내 눈앞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늦었지만 아직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이혼이 끝났고 새로운 이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처음에는 적응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40년간의 사랑은 도전이에요. 개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빈 공간. 아침에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깨어나면 항상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천장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되어서야 빈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숨쉬기. 그것은 밖으로이다. 아빠, 모두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어요. 딸은 걱정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쇼핑을 하고 직접 요리해 보세요. 나는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라면만 먹었어요. 간단한 음식은 끓여서 요리하세요.
대해 배우다.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요리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도 재밌죠. 나는 이때쯤 내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종종 나를 찾아와서 내 건강에 대해 묻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당신의 아버지는 혼자이신가요? 그들의 눈에서 걱정이 보이시나요?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신에 저는 자유와 선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특히 밤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느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작곡을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의 필수품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어느 날 저는 우리 동네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책하면서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보세요. 네, 선생님, 저희를 따르세요. 장로님의 조언을 받은 후 저는 이 몸을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했지만 천천히.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아버지가 운동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꼬마야, 정말 멋지다. 그에 따르면 그 말의 마음은 매우 따뜻해요. 배드민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즐기다. 나는 책을 빌리러 지역 도서관에 갔다. 나는 가끔 책을 빌리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 영화를 본다. 첫 번째. 힘들었지만 점점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즐기는 방법. 나는 이때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막내딸의 말을 듣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 것 같지 않은. 거울을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든 시기는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나 아내의 생일처럼요. 매일 가슴이 아프지만 괜찮아요. 내 아이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제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비율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훌륭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 시간, 상황이 훨씬 좋아져서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또한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늦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웃습니다. 새로운 시작. 삶은 여전히 삶이지만 지금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대한다. 이되다. 시작해 봅시다. 미래에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겁니다. 이별.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1년 후 어느 저녁. 어디서든 전화가 옵니다. 발신자 아이디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내 아내가 그녀예요. 목소리가 떨린다. 그것은 제 아내의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듯합니다. 클릭하세요. 나는 궁금했다. 다시 한번. 나는 승리했다. 순간 내 심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분노와 연민, 경로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행복감마저도. 저는 감정이 많아요.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아내의 간청을 들을 수 있나요? 잠시 동안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죄송합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40년 만에 당신은 휴대폰을 포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 사라지지 않지만 동시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처는 그녀의 친구들을 괴롭혔다. 그는 자신과 콜라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늦은 바람이 무서웠다. 둘은 매우 고집이 세서 놀러 나갔다. 나쁜 아내는 늦은 쾌락을 즐겼다. 저는 이것도 어린 나이에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 아내가 자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꽃이 만발한 시기에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않더라도 늦은 바람은 혹시 들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어쨌든 그 남자는 그 갱스터 학교에서 자랐어요. 저는 이 여자와 저 여자 두 사람을 모두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게 그의 성격이에요. 내 전처는 지나가던 많은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만났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인생은 정말로 망가질 수 있다. 허수아비의 모습.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의 얼굴은 빨갛지 않아요. 제 큰아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석동. 제가 물었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날 밤에 대답했지만 아직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아내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다.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죠. 최후의 작별의 시간과 방식. 이 시점에는 정말 끝났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숨을 내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침밥이 필요해요. 나는 내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입니다. 동시에 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저는 제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드민턴 실력을 향상시키고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요리 실력도 향상되고 있어요. 상황은 좋아졌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막내딸이 정말 행복해 보이겠죠. 저는 제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나는 대답했다. 저는 오랫동안 아내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가슴이 설레기는 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를 정말로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1년쯤. 그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는 자녀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잠깐 당신을 방문할 수 있나요? 내 심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곧 내가 부숴버렸어요. 글쎄요, 아이들의 할머니인 제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나는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로 만나게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내 어머니를 만나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제 막내딸 아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저는 손주들을 위해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달이 조카 생일이에요. 파티에서 전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전철은 조심조심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너무 짧죠. 나는 대답을 주었다. 조카가 즉시 달려와 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부모님을 꼭 껴안는다. 사진은 한 장만 찍을 수 있어요. 함께 사진을 찍어보세요.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평화롭죠. 아빠, 정말이에요. 큰아들은 눈이 빨개진 채 아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전처가 나와 함께 울고 있어요.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분. 고맙긴 한데 아직도 어색하네요. 나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대답했다. 매우 불편하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생기지만 그 사이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비슷하지만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화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 이혼하고 나서는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일은 약 2년 전에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새로운 배드민턴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라입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인사했다. 나는 그에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매혹적이네요. 최승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드린 건 알지만 나는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며칠 후 우연히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김 선생님과 같이 갔어요. 그러므로 최 선생님, 최근에 어디에 가보셨나요? 킹과 나는 그것을 사러 술집에 갔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선생님, 급여는 얼마인가요? 제가 일찍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사람도 이혼했어요. 보니. 제가 3년 남았다는 건 알아요. 나는 이혼했어요. 어렵죠. 김용애. 시시의 말은 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저도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잠시 침묵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요. 서로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김영애 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착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녀는 선언했다. 처음에는 나도 미소 지었다. 어려웠지만 나아졌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정확히.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자. 제가 용기를 내어 물어본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애 씨는 미소 지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최 씨의 이혼은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녀예요. 나는 물었고 그것이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4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워졌어요. 저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깊은 곳에서 저는 김영애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의 편안함과 더불어 새로운 느낌. 개발을 시작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미래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 딸. 방금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물어봤어요. 괴로워하다.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상처를 주지 마세요. 아직 회복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재밌습니다. 나의 마음도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가능할까요? 어느 날 나는 용감하게 물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녀에겐 그게 충분하지 않은가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저도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확신은 없지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그냥 열리네요. 그것이 새로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그녀와 함께 끝냈을 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꼭 만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영혼의 빛 이온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여행에 참여하세요. 이건 당신에게서 들은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섭취합니다. 운동을 하고 웰니스 센터에 가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김영애와 사귀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채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데 능숙하지는 않아. 저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이 쓰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분수. 당신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은 인생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경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섹션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